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일본에서 활동 중인 고영철 일본 타쿠쇼쿠 대학 개건교수가 일본 세카이 니포 칼럼을 통해 내년 4월 한국 총선에서 보수 우파가 과반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난 2020년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사전투표나 전자개표의 근본적인 부정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만약 다음 총선에서 종북 좌파가 다시 국회를 장악하게 된다면 윤석열 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사기 탄핵을 당할 위험성마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고영철 타쿠쇼쿠 대학 개공교수는 현재 일본에 머물면서 세카이 니포나 토이치 니포 등 여러 매체, 한일 관계나 한반도 문제, 안보 문제 등에 관한 칼럼을 기고하거나 일본 방송 출연, 집필, 강연 등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과거 한국 국방부 분석관을 지낸 경력이 있으며 고향은 호남 지역인 것으로 추정되는 호남 자유우파 친대한민국 지식인입니다. 참고로 타쿠쇼쿠 대학의 타쿠쇼쿠는 한국어 발음으로 척식, 그리고 일본의 언론 매체인 세카이 니포는 한국어 발음으로 하면 세계일보가 됩니다. 고영철 개공교수는 9월 19일자 일본 세카이 니포에 게재된 국민을 속이는 종북 좌파 세력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새의 머리는 하나지만 양날개, 즉 우익과 좌익의 균형을 이뤄야 하늘을 날 수 있듯이 어느 나라든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 나라의 정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은 그리 간단치 않다. 한반도 북쪽을 완전 통제하는 세습 독재 전체주의 정권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국가안보의지와 비전이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본래 국가안보에는 우파도 좌파도 없다. 그런데 한국의 좌파는 종북 세력이 주도하고 있으며 그 안보정책, 경제정책은 의문투성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실 3대 좌파 정권이 반미, 반일을 부추겨 종북, 종중 노선을 택하면서 우리 안보와 경제는 대혼란을 겪고 있다라면서 과거 광우병 괴담을 확산해 반미 감정을 충동질한 데 이어 최근에는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괴담을 퍼뜨려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등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종북 좌파 세력이 국민들을 속여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고영철 개공교수가 말하는 3대 좌파 정권이라 하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그는 이어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4.15 선거 부정이다. 지난해 3월 대선에서 미군 철수를 주장한 이재명 후보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투표한 1615만 명에게 미군 철수 찬반을 물었더니 93.9%가 절대 반대라고 답했다. 총 득표에서는 윤석열 후보 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득표율 0.7%포인트 차로 이겼고 서울시에서도 4.8%포인트 이겼다. 그러나 서울시의 사전투표에서는 이 후보가 10% 이상 앞서 있었다. 2020년 4월 총선에서도 당일 투표의 여야 득표율은 거의 1대1이었으나 사전투표에서는 좌파 당시 여당과 우파 득표율은 17.2대1, 더욱이 수도권 인천 경기에서는 좌파 후보 득표율이 일률적으로 63%, 우파 후보는 일률적으로 36%였다. 통계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결과로 전자개표기의 조작이 강하게 의심받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과거 콩고, 이라크 등의 부정선거에 이용되어 투표 조작 기계로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선거구 외의 사전투표가 우편 방식인 점을 이용해 문재인 정권이 대량의 위조 투표용지를 투입한 혐의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비리 의혹이 간과된 것은 좌파 세력이 선관위와 입법, 사법, 언론까지 매수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영철 타쿠쇼쿠 대학 개공교수는 마지막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보수 우파가 과반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난 2020년 총선 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여 사전투표나 전자개표에 근본적인 부정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종북 좌파가 다시 국회를 장악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사기 탄핵을 당할 위험성마저 있는 것이다 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최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영장에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고 적시한 내용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100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과 벌금형까지 선고 가능하다고 적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그만큼 중대한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지난 18일 청구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이 대표가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한 배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뇌물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검사 사칭 재판 사건에서 위증 교사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재명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인허가했던 백현동 아파트 개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단독사업권을 주면서 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건은 징역 7년에서 11년 사이에 실형이 선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적용되는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여기에 더해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가 심각하며 범행 이후 증거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등 형량이 가중될 이유도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이재명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른바 독점적 대북사업, 동행방북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비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도록 한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최소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양형 기준과 고위공직자라는 신분으로 범행을 주도적으로 결정한 점 등 형량이 가중되는 사유를 감안한 형량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위증교사 혐의까지 더해지면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유죄로 선고될 경우 모두 징역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재명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전체 142페이지 정도였는데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51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같은 자가 정말로 대한민국의 현재 제1당이죠. 집권 여당은 아니지만 제1당의 당대표를 맡고 있고 지난 대선에 당시 집권당의 대선 후보였고 또 아마 다음 대선에도 나오려고 하겠죠. 앞으로 이제 워낙 여러가지 지금 범죄 혐의가 많으니까 과연 그런 이재명의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은 분명히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대통령 돼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다 덮어버리려고 하겠죠. 그런 이재명 같은 자가 제1당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이 한국의 현실, 참으로 참담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문재인 같은 자가 또 얼마 전까지 대통령을 하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을 거의 말아먹고 지금 퇴임한 뒤에도 떵떵거리고 잘 살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모습도 아주 보기가 뭐합니다. 문재인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저런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범죄 혐의를 수사해서 법적으로 단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아마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